막 아무한테나 가서 막 우리 아빠 헤어 막 우리 집 가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 아빠 헤어라고 하는 거는 맞아요. 아빠의 부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닐까요? 처음에는 그런 말들이 되게 가슴이 아프게 들렸었어요. 네네. 너무 스킨십과 애정 표현이 세요. 막 아무한테나 가서 막 우리 아빠 헤어 막 우리 집 가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어허. 약간 장소 불문 그리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막 친구를 만나면 일단 무조건 먼저 안아야 되고 막 볼을 부벼야 되고 막 이 코로나 시국에 막 뽀뽀를 해야 막 마스크 위로 뽀뽀를 막 해요. 이제 이사 오기 전에 집으로 이제 오시던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선생님 자고 가요. 뭐 저랑 더 놀다 가요. 선생님 인사하는 데만 거의 한 10분이 걸릴 때도 있어요. 뭐 하고 나중에는 이제 어떤 것까지 했냐면 그 야광복 있죠. 이거를 들고 와서 선생님이 가시는 차까지 쫓아 내려와서 우유 빛깔 선생님 이러면서 계속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선생님 발이 안 떨어지는 거야. 거의 네 정도 덕후네 덕후. 팬클럽이야. 당장 현재 지난주 주말에도 언니가 너무 좋은 언니였어요. 너무 배려심도 많고 지우를 너무 잘 챙겨주는 언니였는데 여기까지만 해주면 좋겠는데 얘가 이제 더 선을 넘으니까 지우의 스킨십이 약간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제 정말 또 초등학생 되면 또 정말 자기 할 말들 다 하고 센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상처를 많이 받을 것 같은 거예요. 상처를 많이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하게끔 제가 해줄 수 있는지도 조금 좀 그런 부분을 좀 박사님께 좀 말씀을 듣고 싶어요. 예. 아유. 어허. 아 근데 딸바보답게 따님에 관한 고민인데 네. 이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근데 사실 저희 애들은 너무 샤이해가지고 오히려 막 정윤수 씨 딸처럼 막 애정 표현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막 다가가고 너무 좋지. 너무 이렇게 사이드만 있어서 오히려 그게 걱정인데 애정 표현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응? 일단 상상을 해보니까요. 너무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막 뛰어내려가서 야광목을 들고 우유 빛깔. 네, 너무 귀여운데요. 일단 아이가 이렇게 이제 사람을 만나면 반가워하는 거잖아요. 네.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렇게 사람하고 잘 지내려면 조금 바꿔 말하면 이제 사회성이 좋은 사람으로 그렇지. 키우려면 일단 사람을 만났을 때 반가워해야 되는데 이게 잘 들어가 보면 시작이 부모를 만났을 때 부모와 같이 있을 때 반가웠던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반가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우를 보면 사람을 막 좋아하고 반가워하고 사람을 만나면 막 감정 표현을 하는 아이거든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얘가 사랑을 많이 받고 컸구나. 마음 주머니가 있다고 하면 사랑을 담는 주머니가 되게 큰 거죠. 그 안에 사랑이 이제 가득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꺼내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사랑을 많이 받고 컸나 보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 부모가 어떠한 형태의 감정이든 감정 표현을 많이 해주고 감정을 잘 받아주고 감정을 잘 가르쳐준 아이들. 감정 발달이 잘 된 아이들이죠. 이건 이제 정서 발달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아이들이 감정도 잘 표현해요. 이제 세 번째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 보니까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를 좋아하네. 이렇게 크면 사회성 발달이 잘 된 아이로 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일단 해봐요. 이게 좋긴 하는데요. 약간 좀 과한 면이 좀 있긴 하죠. 네. 이제 정도가 맞아요. 과하면. 네, 과유불급이니까 조금 이제 넘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또 우려되는 면이 그런 있죠. 부분도 우려가 돼요. 그 과한 애정 표현, 좀 어떤 것들인지 뭐 난처했던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과하게 애정 표현을 하면. 지우가 정말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하원할 때 데리러 갔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다 같이 탄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친구도 지우를 너무 좋아해 줬어요.
그 사람 많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너무 좋으니까 얘를 안고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막 네, 너무 좋은 막 이렇게 떠는 거. 뭔지 아시죠? 막 너무 좋은 막 이렇게 떠는 거.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아 지우야 나 조금 아파 숨 막혀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상대 아이한테는 되게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많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리고 어떻게 캠핑을 좀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접하게 돼서 캠핑을 자주 다녔어요. 아, 너무 좋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캠핑장에 가면 엄마 옆에만 붙어 있고 엄마 막 텐트 치고 막 바쁜데 엄마 옆에만 붙어 있으려고 텐트를 못 치게 하기도 막 했었어요. 자기 옆에만 있으라고. 어느 순간 캠핑장에서 이렇게 또래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재밌잖아요. 네. 그럼 이제는 캠핑장을 가면 사라져요. 사라져요. 애들하고 논이라고. 그리고 밤에 돌아와요. 밤에 돌아와요. 이 정도예요. 그럼 얘 어디 갔나 찾고 있으면 남의 텐트 가서 막 놀고 있고 이미 막 자기네 집인 것처럼 거기서 밥까지 다 먹고. 모르는 사람. 예. 완전 네. 예.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올 정도면 좀 걱정되기도 했을 텐데. 그래서 중간중간 이제 체크를 하죠. 얘가 딱 도착을 하면 딱 봐요. 재밌을 것 같은 또래 집을 있는. 찾아. 자기 또래가 있고 애들이 많이 모여있는 집들을 찾아요. 그러면서 쓱 가. 근데 처음부터 확 들이대진 않아요. 쓱 가서 엉덩이를 쓱 밀고 이렇게 앉아요. 아, 스킬이 있네. 그래서 이렇게 봐요. 일단 봐요. 그러면서 쓱 그냥 묻어가더라고요. 아, 갑자기 생각나네. 작년에 이렇게 캠핑 중인데 엄마들이랑 이렇게 아빠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 보는데 모르는 애가 앉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애예요, 우리 애. 야, 너 누구니? 이러니까 아, 지금 바깥에서 너무 하하고 하는 소리가 어린애가? 지우 아니에요? 너무 보기 좋아서 들어왔다고. 아니,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 제가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아, 진짜요?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제 이 친구랑 헤어지기가 싫은 거야. 엄마, 빨리 전화번호. 빨리 전화번호. 제 번호를 아니까 우리 엄마 번호 이거니까 이모 빨리 입력하세요. 아, 모르죠. 그래서 저는 제 번호를 굉장히 많은 분들과 공유를 했어요. 정말 이분한테는 꼭 줘야 된다. 아니면 그땐 제가 먼저라도 드리는데 약간 애매하게 친할 때 있잖아요. 그땐 사실 번호를 좀 오픈하게 저도 나름 이렇게 인지도가 그래도 요만큼 있는 사람인데 그럴 때 조금 곤란했던 것 같아요. 아니 예. 실제로 연락을 주고 받으셨어요? 그럼요. 예, 그럼요. 같이 여행도 막 여름을 가도 같이 가고 막 그랬어요. 제가 작년부터 캠핑장을 애들이랑 다니기 시작했는데 캠핑장 입구에 최정윤 씨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더라고요. 캠핑장 번호 밑에. 배우 최정윤이라고 010이라고 다 나도 봤어. 아이고. 나 진짜인지 몰랐지. 대박이다. 그러면서 좀 성격이. 네. 우와. 근데 우리 이런 생각 한번 해볼까요? 지금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걸 몇 가지의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지우는 자기가 오늘 너무 재밌었어. 근데 이 재밌는 경험을 또 하고 싶어. 예. 그러려면 연락처를 주고 받아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연락을 해서 다음에 또 가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빨리 연락 줘. 이거는 나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이 사람들하고 또 다시 만나고 싶어요의 의미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얘가 요걸 통해서 나름 성공적인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처 주고받으라고 했더니 실제로 그것이 성사가 돼서 다음번에 한번 또 놀러 갔을 때 맞아. 야, 이거다 바로 이거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지우는 아하, 이것이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방법이라고 나름 그 어떻게 보면 습득, 학습이 된 것 같아요. 영리하네요. 네. 나름 스킬인 것 같아요. 새로운 어떻게 보면 관계를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가족 캠핑에. 근데 그 피아노 선생님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아노 선생님은 이제 저의 어렸을 때 제가 6살 때 피아노를 쳤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랑 이제 또 관계를 맺어온 저의 스승님이에요. 네. 선생님이 이제 제가 이제 일이 바쁘거나 할 때는 이제 좀 선생님이 와서 도와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드라마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아예 저희 집에서 한 3일, 4일은 계셔주시고 그런 대박이다. 관계인데 이제 놀러 오세요. 놀러 오시면 근데 집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하룻밤만 자고 가. 선생님 가족이 있잖아요. 언니는 아기 때부터 봤으니까. 네, 그래서 오빠 밥 줘야 돼. 선생님도 아들이 있어. 그러면 오빠는 다 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자고 가요. 그래서 안 보내주려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잠들면 그때 가고. 근데 잠들면 가도 다음날 선생님이 아침에 일어나 선생님 안 계시면 난리가 나지. 거짓말했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오면 잘 못 나가요, 사람이. 다른 분들도 네. 놀러 오면은 집에서 제가 종종 촬영을 할 때가 있고 하니까 그럴 때 오면 이제 삼촌 이모들 난리 나는 거예요. 많잖아요. 나 작가님한테 앵겨가지고 뭐 자고 가요 또 그러고 막 이래요. 지금 집에 한 20분 정도 주무시고 계신다고? 집을 큰 데로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숙을 쳐야 될래나. 남들이긴 하다. 그러니까요. 네. 아이가 너무 뽀뽀를 하고 싶고 막 안는데 얘는 막 감정이 막 세니까 막 어떤 아이는 너무 아파 좀 살살 안아줘 막 이런 아이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아이는 막 키즈카페 가서도 그 모르는 애한테 가서 막 놀아요. 오빠 놀자 언니 놀자 막 이래요. 그러면 언니 오빠들은 얘가 얼마나 우습겠어요 꼬맹이가. 그래서 아니야 난 너랑 안 놀래 막 이래버리는데 우는 거예요. 언니 오빠가 날 싫어해 막 이러면서 이제 앞으로가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초등학교 네. 가면 이제 또 더 이제 친구들 관계도 훨씬 더 넓어질 거고 많은 친구들을 만날 것이고 뭐 그랬을 때 얘가 상처를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지 막 그런 것들이 좀 고민되더라고요. 그 딸이 걱정될 때 뭐라고 훈육을 하세요? 한 번은 네. 휴게소에서 이제 여행 가다가 다른 가족, 그 아까 말씀드린 언니 같이 밥을 먹으러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아이는 언니가 너무 좋아서 이제 팔짱을 끼고 막 비비고 이제 안기고 싶었던 거야. 근데 언니는 너무 이제 얘가 붙으니까 때린 건 아니에요. 근데 언니가 이 팔을 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때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니가 자기를 때렸다고. 엄마가 봤는데 이건 때린 게 아니야. 언니가 불편해서 팔을 뺀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느끼더라고요.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서로 마음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다를 때는 그냥 각자의 마음으로 가야지 이거를 같은 마음으로 가려고 하면 안 돼. 자기는 엄마는 내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야 돼? 걔네들이 제일 많이 쓰는 무기지. 그래서 저는 나는 네 편 돼줄 수 없어. 저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는구나. 정유 씨가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을 아이한테 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전혀 그건 잘못된 게 없고 잘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다만 이제 뭐가 조금 아쉽냐면 얘가 그토록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싶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마음은 딱 읽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이 언니 엄청 좋아하지 지우야. 네. 네 마음은 알아. 그리고 언니도 알아. 그게 빠지면 얘는 그 뒤에 아무리 이 지우한테 필요한 이야기를 해줘도 일단 마음이 좀 섭섭하고 상해버리죠. 그럼 이제 뒷얘기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참 그게 어려워요. 네. 그 순간 그 네, 마음을 네. 헤아려주는 게 참. 네, 참 쉽지 않죠. 네. 근데 이게 참 현실 부모 입장에서는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 딸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벌써 이게 벌써 나와. 왜 이렇게 매운 거를 드시는지 부모님은 아니 맨날 이거를 그잖아요. 이게 맞아요. 딸이 이렇게 네. 언니를 좋아하는 마음을 그랬구나. 그래 근데 벌써 언니가 실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먼저 나와. 우리 라니가 네. 불 꺼진 방에서 자기 전에 엄마 아까 전에 엄마가 나한테 한 말 오 박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했어요. 아 진짜요? 어떻게 나 너무 힘들어. 정말 네, 맞아요. 부부 자리가 어려워요. 근데 저는 진짜 부럽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샤이하다 보니까 우리 딸들은 엄마 아빠를 만나면 안 반갑나? 우리가 사랑을 안 줬나?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애들이 좀 애정 표현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게 조금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저는 굳이 말하면 살짝 오빠 쪽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라니는 너무 근데 살짝 그런데 특히 학교에서는 처음에 딱 긴장감을 확실히 많이 가지고 가지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지우도 좀 샤이한 아이긴 했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활달했던 건 아니고. 맞아요. 제가 그때 네, 다른 맞아요. 방송에서 우리 정윤 씨하고 지우하고 네. 일상도 아주 자세하게 보면서 같이 얘기 나눴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기억하는 지우는 감정 표현도 아주 풍부하긴 한데 조금 초기 긴장감도 있고 약간 낯도 가리고 좀 그런 아이였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몇 년 사이에 네. 네 이렇게 또 아이들이 바뀝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좀 성격이 완전 외향적으로 바뀐 게 진짜 캠핑 때부터였어요. 캠핑을 딱 다니기 시작하면서. 근데 요 하여튼 캠핑을 다니면서부터 요 근래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우리 정윤 씨가 또 그 남편과의 어떤 이혼을 이제 분명하게 이렇게 언론에도 이제 공표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거하고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막 아무한테나 가서 막 우리 아빠 해요, 막 우리 집 가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것도 제가 가진 편견 같은 거예요. 아이는 그게 아닐 수 있는데. 안녕? 난 윤지우야. 난 아빠랑 안 살아. 난 아빠랑 안 살아.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사실 저는 좀 소문이 빨리 난 것도 있어요. 유치원에 가서도 본인이 먼저 딱 이렇게 오픈을 하고서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당당해서 좋긴 하더라고요. 다르긴 네, 하다. 좀 네, 그거를 마음속에 그러네요. 꿍 하고 있지 않아서 너무 좋았는데 이게 너무 또 그러니까 지우가 이 아빠해요. 라고 하는 거는 맞아요. 아빠의 부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닐까요? 처음에는 그런 말들이 되게 가슴이 아프게 들렸었어요. 네네. 근데 또 제가 그 농담 삼아 한번 그래봤어요. 너 진짜 저 삼촌이 네 아빠였으면 좋겠어? 또 아니래요. 사람이 자꾸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저도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심리로 어떤 아이가 의미로. 그런. 근데 이거를 막 진짜 뭐 그러니까 이게 가족을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건지라고 생각한 적이 잠깐 있었어요. 근데 또 그럼 동생이 필요해? 그럼 동생은 또 싫대요. 근데 언니가 있었으면 좋긴 하겠대요. 그래서 엄마가 아무리 그래도 언니를 낳아줄 수는 없죠. 동생은 근데 아빠의 부재 이 단어 표현이 정윤 씨한테는 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빠가 못 해주는 거 내가 2배, 3배, 4배의 사랑을 더 줘서 그런 마음이 네,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네, 있으시죠. 너무 내가 있었어요. 그만큼의 사랑을 네. 더 줘서 아이가 그 면에서 사랑이 부족하지 않게. 그렇기 때문에 아빠와 같이 안 살아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마 굉장히 반감이 들고 거부감이 들고 그러실 수도 있을 누구보다도 거라고 그럴 것 봐요. 같아요. 그럴 것 네, 같아요. 누구보다. 네. 제가 그래서 약간 정말 이거를 공식하고 싶지 않았던 게 우리 아이와 나는 정말 너무 괜찮고 우리는 우리 안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그냥 살다 보면 가끔 뭐 이렇게 사람들이 봤을 때 이상해 보일 때도 있잖아요. 사람을 보면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아이가 막 저 길 가다 떼를 쓰고 있었어. 그럼 사람들이 저걸 봤어. 그러면 아 쟤는 뭐 저래서 저래 이런 소리를 들을까 봐 그게 너무 싫고 그냥 모든 우리 가족 안의 문제가 그거에 초점이 맞춰질까 봐 제가 그래서 되게 서류상이라도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류상이라도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소리 듣기가 싫어서. 네. 근데 그것도 제 편견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실 요즘 세상이 또 그런 이렇게 너무 이제 많은 가정이 이제 좀 네. 비중이 커졌어요. 네네. 한부모 가정이라고 하죠. 한부모 가정이 너무 이제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다들 저한테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요새는 너무 뭐 한 반에 뭐 10명이면 뭐 다 반은 그렇다 해가지고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을 때 왜 내가 그 반에 속해야 돼? 약간 이랬었어요, 저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어쨌든 그 반에 속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그거를 그래도 최대한 엄마니까 좀 피해 가고는 싶은데
현실적으로 상황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또 그 이혼을 안 하고 서류상으로 그냥 결혼 생활을 유지했던 거는 사실 정윤 씨를 위한 결정이라기보다는 아이를 위한 결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쩌면 더 큰 고통과 불행이 있을 수 있겠다고 본인들이 정말 고심해서 판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남의 가정사는 제3자가 그렇게 쉽게 판단을 하거나 재단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현재는 정윤 씨 삶에서 아이한테 몰두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진짜 내지는 댓글에도 진짜 막 험한 말들이 나오잖아요. 전 댓글을 안 보지만 제 주변에서 댓글을 보고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정윤 씨에 대한 댓글을요? 네, 그래서 저는 안 보거든요. 아예 안 보거든요. 그래도 느낌이 있잖아요. 내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해줬을 때 아, 지금 분위기가 이렇구나. 이런 반응이구나. 어찌됐건 그 댓글이 뭐 모든 사람들의 말을 대변해 주는 건 아니지만 또 그렇게 보는 시각의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 그래서 이게 저도 그때 고민했던 게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아이가 불편함을 겪어야 된다라는 거. 그게 너무 싫었는데 이제는 뭐 이제 선택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불편함이 생겼을 때 이거를 어찌됐건 저는 최대한 이 아이에게 같이 극복을 할 수 있게끔. 근데 저는 이것도 어찌됐건 저희에게 떨어진 현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사실 고민이라기보다는 그냥 넘어야 될 산이라고 생각해요. 정윤 씨 말씀이 맞는 게요. 생각보다 우리들이 미처 느끼지도 못하게 오랜 동안 갖고 있는 편견이 네,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되게 우리가 이제 정말 편견적 사고를 깨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들을 툭 던졌을 때 의도가 나쁜 건 아니었지만 그걸 또 받는 상대방은 이제 굉장히 상처를 입기도 하거든요. 정윤 씨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이혼했다는 건 이제 대중들이 다 이제 알고 계시니까요. 뭐라고 설명을 해주셨는지 정확하게 좀 제가 들으면 조금 더 조언을 드릴 수 있을 제가 것 좀 같아요. 뜨문뜨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뭔가 딱히 명확한 어떤 상황을 막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은 없지만 그 얘기는 했어요. 이제는 돌아오진 않아. 그냥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어.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아이가 지우가 아빠에 대해서 물어봐요? 요즘은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오히려 6살 때까지는 좀 많이 물어봤는데 요즘은 오히려 명확해지니까 안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약간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있는데 왜냐면 워낙 씩씩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지금 또 마음속으로 내가 더 힘을 내서 너무 파이팅이 넘치면 또 내가 채워야 되겠다. 우리 애는 아빠가 함께 시간을 많이 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떤 뭐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내가 절대 듣게 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정신 마음 있는 것 안에. 같아요. 네네. 제가 하고 있는 얘기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네요. 네네. 그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또 영상을 준비한 게 있는데요. 네, 같이 또 보고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랑 있으면 저는 완전 천하장사가 돼요. 근데 평상시에는 내 짐을 드는 것도 힘든데 아이랑 있을 때는 저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단 말이죠. 저는 사실 아무렇지 않거든요. 제 인생이 모든 게 아이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게 전혀 불편하거나 힘듦은 없는데 그러니까 주변에서 항상 저한테 걱정했던 부분. 정말 너는 괜찮니? 난 너무 괜찮아. 나 너무 괜찮은데 왜지? 네가 괜찮을 수가 없어. 근데 저는 너무 괜찮거든요, 사실은. 모든 인생의 포커스가 아이한테 맞춰진 건 정말 당연한 건데 뭐 이렇게 불편하거나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고. 지금은 나한테는 지우가 있으니까 지우에 대한 육아가 최우선이고 배우 최종류는 없어요. 그냥 지우 엄마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냥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 말이 그러니까요. 조금 먹먹하기도 하네요. 저는 이게 굉장히 지금 정윤 씨 말씀이 마음에 와닿거든요. 네, 그 마음 한번 들어볼까요? 그냥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내가 사람이 태어나서 팔다리가 있는 것처럼 그냥 저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내 팔다리 같은 거예요. 잘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안고 가야 되는 거. 뭔가 저는 지금 좀 너무 제가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그냥 제가 없다라는 표현이
그거 말고는 사실 딱히 표현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니 그러면 지금 아이 키우면서 요거는 좀 내가 포기하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되는 게 있으세요? 시간을 많이 보내죠.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죠. 예를 들면 제 개인적인 시간은 거의 없는 거고 애 스케줄부터 보게 되고 아이 픽업 시간을 먼저 체크하게 되고 모든 엄마들이 다 그렇듯이 그냥 밥을 먹어도 내 새끼가 먼저 먹는 게 먼저고 근데 모든 선택에 있어서 모든 1순위가 되니까 사람들이 보면 네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는 너무 기적 같은 일이라고 주변에서는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제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어요, 진짜. 보시다시피 저는 맨날 일하러 다녔고 너무 그냥 저는 제 나름 되게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너 괜찮니? 너 진짜 괜찮은 거 맞니? 나 너무 괜찮은데 안 괜찮으면 어쩔 거야? 난 지금 너무 괜찮아. 막 그러니까 이런 소리들도 사실은 아니 저는 그냥 상황적으로 사람들은 저를 뭐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걸 막 극복 못할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일상이 사라져요, 잘. 그래서 내가 굳이 정유 씨 여기 나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 봅시다. 우리 최정윤이라는 이 배우는 이 지우 엄마는 굉장히 꿋꿋하고 씩씩한 사람이에요. 저는 정윤 씨의 이러한 굉장히 좋은 장점인 꿋꿋함과 씩씩함 때문에 나오시라고 그랬어요. 이게 씩씩하고 꿋꿋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건 좋은 장점이긴 하지만 약간 지우처럼 과유불급이야. 인간으로서 그냥 다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나 이런 게 있을 때 좀 힘들어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것마저도 이 씩씩함과 꿋꿋함으로 저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이게 저는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저는 너무 괜찮거든요, 사실은. 안 괜찮으면 어쩔 거야? 난 지금 너무 괜찮아. 일상이 사라져요, 잘. 너무 씩씩해서 저 아무렇지도 않거든요라고 하는 거. 어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MMPI를 해봤더니요. 우리 정유 씨 마음 안에는 약간의 두려움도 있고요. 그다음에 불안함, 또 외로움도 있으시더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하든 잘 겪어나가려고 굉장히 애쓰고 본인의 마음의 회복에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지금 이제 겪어가고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거는 아닙니다. 그쵸. 네. 근데 잘 겪어 나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잘 이겨내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그게 좀 제가 버티는 힘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나 포기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진짜 제가 만약에 혼자였다면 당연히 저는 못 버텼어요. 당연히. 아이를 낳기 전까지 일을 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을 못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일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좀 어느 정도 크니까 나 이러다가 일을 못하고 살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갑자기 또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난 배우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연기, 방송에 나가는 건데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난 먹고 살 길이 없네? 나 혼자는 먹고 살 수 있어도 아이를 키워야 되는 엄마로서는 내가 얘를 어떻게 먹여 살릴지가 딱 그럴까? 그렇죠.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내가 전문직이 아니니까. 어디 취직을 할 수가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시간 타임으로 뭐 일을 하는 거. 그래서 막 동네 알바를 알아봤어요. 멀리 못 가고 우리 동네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알아봤고 근데 나이에서 다 걸리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거예요, 알바가. 그래서 또 내 나이에 맞는 걸 하려면 시간대가 안 맞고 우리 아이의 패턴과 안 맞고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나 이거 큰일 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제가 부동산 중개사 일을 이렇게 자격증 시험 보는 걸 조금 해서 그래서 그걸 이거 정말 최적의 직업이다. 왜냐면 자격증만 있으면 내가 배우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직업이고 이거 무조건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라이브 커머스도 이제 아는 후배가 누나 이거 한번 관심 있으면 좀 한번 해보실래요? 해서 제 주변에선 제가 뭐든 하겠다라는 마인드를 알아요. 그래서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언니 혹시 이런 것도 관심 있어? 하고 제안을 주는 게 많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그 라이브 커머스였는데
근데 사실 이제 26년간 배우로 활동을 하다가 네. 이게 새로운 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새로운 일에 대한 그런 이렇게 걱정이나 이렇게 약간 거부감. 내가 여배우여서 이런 걸 못해 이런 마인드의 사람 사실 아니에요 원래가. 그러니까 안 그래도 좀 조심스럽게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혹시 이게 좀 기분 나빠진 않을 것 같아요. 왜 그게 기분이 나빠요? 내가 이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이제 라이브 커머스는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잖아요. 아, 그래요? 그쵸 맞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좋은 얘기도 있겠지만 약간 조금 이런 얘기 굳이 왜 하지? 맞아요. 그러면 저는 정색해요. 저보러 뭐 너 돈 떨어졌냐? 막 이런 얘기를 누가 올린 거여서 저 돈 떨어졌어요. 저는 돈 벌면 안 돼요? 왜 저는 여기 나와서 돈 벌면 안 돼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또 오히려 대답 안 하시고 저를 전혀 모르는 방송에 나와서 그냥 측면적인 것만 보여지는 그거 갖고 판단을 해서 저를 판단하는 분의 얘기는 저는 사실은 별로 들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